우리 화산 지형과 카르스트 지형. 자, 화산 지형하고 카르스트 지형은 두 개가 사실 완전히 다른 거고요. 일반적인 흔한 지형이 아니라 특수한 상황에서 만들어지는 지형이에요. 그 지형단은 제일 마지막에 얘가 배치가 되어 있는 거고요. 대략 이번 시간 포함해서 2시간 정도 하면 이제 지형은 다 끝나고 기후로 넘어갈 거예요. 자, 아무튼 천천히 설명을 해볼게요. 칼라를 파란색으로 칠게요. 자, 먼저 화산 지형은 우리가 앞부분에서 이야기를 사실 많이 했어요. 우리가 암석 이야기할 때 뭐 심성암, 분출암, 뭐 관이암, 화산암, 현무암, 화강암 이야기했었잖아. 뭐 그거랑 뭐 비슷하고요, 당연히. 거기서 이제 살을 조금만 더 붙일 거야. 자, 아무튼 설명 들어갈게요. 자, 첫 번째, 화산 지형의 형성과 유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오늘날 현재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화산 지형은 주로 신생대 제3기 말에서 4기에 만들어졌다. 자, 뭐 고생대에 만들어지는 화산 지형은 이미 깎여서 다 없어졌고, 현재 남아있는 건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진 화산 지형이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화산 지형은 다른 지형보다 훨씬 더 최근에 만들어졌다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암석이 녹은 게 땅속에 있을 때는 마그마, 그 다음에 땅을 뚫고 올라왔을 때는 용암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용암이 식어서 화산 지형이 만들어진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화산 지형이 어디에 있느냐? 자, 우리나라에는 크게 화산 지형이 4군데에 있어요. 자, 뭐 지금 지도를 보고 뭐 외운다기보다는 대부분 알고 있는 거니까 확인만 좀 할게요. 자, 첫 번째는 백두산. 자, 백두산만 화산 지형이 아니라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용암이 흘러나와서 그 아래쪽으로 이렇게 흘러내려서 개마구원의 일부를 덮어버렸어요. 우리가 이제 백두산이라 그럴 때는 백두산과 개마구원 일부를 포함하는 개념인데, 고등학교에서는 백두산만 물어봐요. 백두산 중에서도 천지만 물어봐요. 그 다음, 자, 우리가 제주도. 자, 참고로 제주도는 그냥 섬 전체가 한라산이에요. 자, 아무것도 없는 이 남해 바다에서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그냥 화산섬 하나가 만들어졌어. 그래서 산의 이름을 붙일 때는 한라산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 한라산 자체가 제주도인 거예요. 뭐 우리 제주도가 화산섬이라는 건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제주도와 그 주변에 있는 뭐 마라도, 그 다음에 우도 이런 섬들도 다 화산섬이고요. 그 다음에 울릉도하고 독도는 한꺼번에 묶을게요. 둘 다 화산활동으로 만들어졌다. 그 다음에 여기 한번 적어준 적은 있는데 우리나라 정말 거의 한가운데죠. 자, 이제 이런 데는 바다에서 화산이 폭발한 건데, 여기는 원래 육지였던 곳에서 화산이 폭발했어요. 차이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은근히 자주 물어보는데 포인트는 뒤에 가서 설명해 줄게요. 자, 여기 글자를 보면 알겠지만 철원. 자, 우리 남학생들 군대를 가게 되면 철원에서 이렇게 복무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복무하다 보면 한국지리 수업 시간이 생각날 거야. 용암 대기를 보다 보면 나중에 울더라도 어쨌든 철원에 용암 대지가 있다. 이렇게 위치 4군데 체크를 좀 해주세요. 자, 다시 이제 위로 올라가서 가장 일반적인 특징 정리할게요. 자, 유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가 지표면 여기는 지하. 그럼 땅속에서 이제 열 때문에 암석이 녹아서 마그마가 만들어졌는데, 얘가 땅 위를 뚫고 이렇게 올라와서 여기에 어떤 지형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뚫고 올라오는 이 용암이 성질에 따라서 다른 지형이 만들어져요. 성질에 따라서. 물론 성질은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지만 여기서는 딱 한 가지만 나눌 거예요, 기준으로. 얘가 얼마나 잘 흐르느냐, 흐르지 않느냐. 됐어요? 자, 우리가 그래서 용암이라고 하는 게 다 똑같은 게 아니라 성분에 따라서 어떤 용암은 상대적으로 묽어서 잘 흐르고요. 어떤 용암은 마치 된장 고추장처럼, 된장 고추장도 이렇게 여기다 퍼가지고 놔두면 서서히 움직이잖아. 잘 안 흐르잖아요. 그런 용암의 성질이 얼마만큼 잘 흐르느냐, 그걸 가지고 구분을 해요. 자, 이때 나오는 용어가요, 첫 번째 유동성. 유동성은 흐를 유자, 움직일 동자. 흘러서 움직이는 성질이 얼마나 되느냐.
보고 있니? 자, 유동성이 크다. 잘 흐른다는 얘기예요? 잘 안 흐른다는 얘기예요? 잘 흐른다는 얘기죠. 그 다음 유동성이라는 말이 나오기도 하고요. 점성이라는 말이 나오기도 해요. 점성은 끈적끈적한 정도. 자, 점성이 크면 잘 흘러요, 안 흘러요? 안 흐르죠. 유동성이 크다는 말은 점성이 작다는 말이에요. 어쨌든 기본적인 용어니까 일단 뜻 정확하게 알아두시고요. 자, 그래서 용암이 이렇게 분출했는데 잘 안 흐르는 용암이 나온 거야. 그러면 용암은 여기서 나오는데 멀리까지 퍼지지 못하고 자꾸만 위로 올라가요. 그래서 그 결과 만들어진 화산의 모양이 약간 삐뚤어졌네? 어쨌든 화산의 모양이 경사가 급하다. 이런 화산이 만들어지거든요. 이런 화산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절에 가면 있는 종 있죠. 종 모양을 닮았다 그래서 종상 화산이라고 불러요. 종상 화산. 영어로는 벨. 그래서 이런 걸 종상 화산, 유동성이 작은, 점성이 큰 그런 용암이 나왔을 때는 종상 화산이 만들어진다. 됐죠? 자, 그에 비해서 잘 흐르는 용암이 나왔어요. 점성이 작고 유동성이 큰, 뭐 같은 말이야? 그럼 얘는 뭐 높게 올라갈 수도 있어요. 물론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면 높게도 쌓이긴 하지만 넓게 퍼지는 거죠. 그래서 점성이 큰 용암이 나오게 되면 이런 식으로 넓게 퍼져요. 이런 화산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순상 화산이라고 불러요. 순상. 자, 이 순은 방패. 모순할 때 그 순이에요. 모순이 뭐죠? 영어로는 아이러니. 서로 상충되는 거. 창과 방패잖아. 그래서 방패를 엎어놓은 것처럼 생겼다 그래서 순상 화산이라고 불러요. 됐니? 그리고 기본적으로 유동성이 작은 거, 유동성이 큰 거. 그거에 따라서 경사가 급하냐, 완만하냐 이게 결정이 되더라. 자,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뭐만 더 기억하면 되냐면요. 자, 여러분들 제주도 가본 친구들 있죠? 우리 나중에 가볼 거거든요. 자, 여러분들 제주도는 그 한라산이라고 있잖아. 한라산 경사 급해요, 완만해요? 한라산의 경사가 급하다, 완만하다. 자, 여러분들 나중에 제주도 한번 가보세요. 가거든 한라산 꼭대기 한번 찾아보세요. 백록당. 사람들이 잘 기억 못하거든요. 왜 기억을 못하냐면 분명히 한라산이라 그러면 산일 텐데 자기가 보기에 경사가 급한 산이 없었거든. 자, 제주도에서 바다를 바라보고 그대로 180도를 돌면은요, 저 멀리에 되게 완만한 큰 산이 보일 거예요. 걔가 한라산이에요. 그러니까 제주도를 갔다는 얘기는 한라산을 갔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제주도를 갔다 왔는데 자기 한라산을 본 적이 없대. 그러니까 모르고 가면 안 보이거든요. 어쨌든 제주도라고 하는 게 경사가 되게 완만해요. 되게 완만해. 자, 그러면 제주도에서 제일 흔한 함성 현무암이죠. 그래서 순상 화산을 이루는 용암은 현무암질 용암이 흘러나왔을 때 순상 화산이 만들어져요. 됐어요? 그래서 얘는 어쨌든 현무암질 용암, 현무암이랑 관련이 있다. 자, 그러면 종상화산은 여기 보면 조면암, 안산암이라고 써 있는데 몰라도 돼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현무암이 아닌 거. 현무암이 흘러나오면 되게 넓게 퍼지지만 그게 아닌 게 흘러나오면 경사가 급한 화산이 만들어진다. 그렇게만 기억하면 돼요. 됐어요? 자,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는 마그마가 이렇게 흘러나오는데 얘가 정말 너무너무 잘 흐르는 거예요. 제주도를 이루는 현무암질보다 더 잘 흐르는 거야. 같은 현무암이지만. 그럴 경우에는 얘가 뭔가 산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얘가 나와서 그냥 넓게 퍼져서 평평한 땅을 만들기도 해요. 이런 땅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용암이 만들어 놓은 무대라고 하는 게 넓고 평평한 거잖아. 무대와 같은 땅이다. 용암대지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철원에 있는 건 분명히 화산 지역인데 어떤 산이 있는 게 아니라 천원에 가면 평평한 땅이 있어요. 근데 그게 현무암이야. 됐죠? 자,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종상화산, 순상화산, 용암대지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보면 된다는 거. 자, 지금 여기까지 설명했으니까 읽고 정리하세요.
잠깐 있다가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점성, 끈적끈적한 점도. 우리가 뭐 점도가 높다, 낮다. 우리가 밀가루 반죽을 했는데 뭐 점도가 얼마나 되느냐, 뭐 그런 말 쓰거든요. 점도는 끈적끈적한 정도. 어떤 암석이 녹는지 따라하고 있는 그러니까 용암이 나와서 이제 굳으면 암석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현무암질 용암은 결국 현무암이 되는 용암. 그러니까 잘 흐르는 용암이 굳으면 현무암이 되는 거고요. 잘 안 흐르는 용암이 굳으면 조면암이나 안산암이 되는 거예요. 그럼 뭐 조면암질 용암, 안산암질 용암 뭐 그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지만, 근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그냥 우리 지리잖아. 과학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주도에 있는 경사가 완만한 제주도에 있는 제일 많은 돌이 현무암이니까. 근데 우리가 기출 문제나 아니면 설명 자료 같은 걸 보다 보면 현무암질 용암 그런 말이 나와요. 그러면 그때 가서 우리 이해할 수 있겠죠? 이해만 하면 되지 뭐. 자, 우리 최대한 좀 빨리 끝내고 뒤에 수업을 좀 일찍 끝낼게요. 중간에 쉬는 것보다는 좀 일찍 끝내는 게 낫겠더라고. 자, 넘어가서요. 이제 주요 화산 지형 첫 번째 백두산으로 갈게요. 백두산. 자, 먼저 백두산은 우리나라에서 해발고도가 제일 높다. 자, 정확한 해발고도를 외울 필요는 없고요. 2,700m가 넘어간다. 그래서 어떤 자료를 보는데 왜 뭐라 그랬어? 2,744? 네, 정확히 2,744m라고 그러네요. 자, 아무튼 2,744m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경사가 완만한데 꼭대기 근처만 얘가 경사가 되게 높하고 여기에 천지가 있어요. 어쨌든 백두산은 전체적으로 경사가 완만하다. 됐죠? 그 다음 백두산 하면 뭐 백두산을 대표한다 그래야 되나? 천지에 대해서는 꼬박꼬박 물어보거든요. 체크를 좀 할게요. 자, 우리가 천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뭐랑 많이 비교를 하냐면요, 백록담하고 비교를 해요. 천지, 백록담. 천지는 백두산, 백록담은 한라산. 근데 얘네들은 비슷한 듯 하면서도 달라요. 자, 혹시 백록담 직접 본 적 있어요? 한라산 올라가가지고? 천지는 혹시 본 적 있어요? 자, 이제 이게 둘 다 이렇게 호수라는 건 알잖아. 근데 정확하게 이름 붙일게요. 천지는 호수고요. 백록담은 연못 정도예요. 크기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자, 그래서 천지 같은 경우에는 깊이도 300m가 넘어가고 천지의 가장자리, 물 가장자리를 따라서 이렇게 한 바퀴를 돌잖아요. 한 4시간 정도 걸려요. 면적만 따지면 여의도의 한 3배쯤 돼요. 천지가. 천지는 어마어마하게 크고요. 백록담은 우리 학교 운동장보다 작아요. 규모가 완전히 달라. 됐죠? 자, 그러면 얘네들이 왜 이렇게 크기가 다를까? 그리고 용어도 달라요. 그거 구분하는 거 맨날 물어보니까 지금 정의를 할게요. 자, 땅이 이렇게 있고요. 땅 속에 마그마가 이렇게 있다가 압력이 세지면 이렇게 뚫고 올라와서 여기에 이제 커다란 어쨌든 화산체가 이렇게 만들어질 건데 그런데 땅 속에 마그마, 액체만 있는 게 아니라 뭐 화산가스라든지 그런 것들도 같이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규모가 크게 빵 폭발하고 난 다음에 여기가 화산가스 같은 것들이 빠져나가고 나서 여기가 텅 비기도 해요. 그럼 여기가 비어 있으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가 무너져 내리면서 여기에 변화가 생겨요. 자, 분화구의 밑에가 여기 부분이 무너져 내렸어. 그럼 여기 산 자체가 푹 꺼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산의 정상 부분은 날아가고 여기를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커다란 분지가 만들어져요. 움푹 꺼져버렸으니까. 됐죠? 자, 그래서 원래 있던 조그마한 분화구를 그냥 화구라고 부르고요. 원래 있던 조그마한 분화구, 그렇게 크지 않은 거. 그런데 여기 밑에가 그래서 핵심 키워드는 함몰이에요, 함몰. 자, 우리가 함몰이라고 하는 게 뭔가 무너져 내렸다는 뜻이잖아. 함몰이 되게 되면 훨씬 더 커다란 웅덩이? 그게 만들어지는데, 함몰 되게 되면 이 화구가 바뀌어서 뭐라고 부르냐면 칼데라라고 불러요. 칼데라. 자, 칼데라는 스페인어고요.
스페인어고요. 뜻은 솥단지. 그러니까 그릇 정도가 아니라 움푹 꺼졌는데 그릇 정도가 아니라 솥단지처럼 크다 그래서 칼데라라고 이름이 붙는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이 화구에 물이 고여서 만들어진 게 화구호고요. 얘는 백록당. 한라산에 있는 백록당. 그럼 규모가 작아요. 자, 그런데 이 칼데라 안에 물이 고이게 되면 얘가 칼데라 호가 되는데, 칼데라 호가 되는데 얘가 천지예요. 그러니까 천지는 규모가 되게 큰 거고 백록당은 규모가 작은 거고. 얘의 가장 큰 차이점, 핵심 키워드는 함물. 됐죠? 함물이 됐냐 안 됐냐에 따라서 크기가 달라지니까 이름도 다른 거야. 얘는 그냥 화구호, 얘는 칼데라 호, 칼데라에 물이 고인 거. 얘는 천지, 얘는 백록당. 그렇게 구분하는 거라고요. 됐죠? 그럼 백록담은 안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그쵸? 그냥 원래 화산 폭발하고 난 다음에 그냥 그대로 멈추고 화산 폭발이 끝나고 그냥 그 상태로 얌전히 식은 거예요. 됐어요? 실제로 우리가 백록담에 올라가서 보면 아,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확 와닿을 거예요. 자, 우리가 한라산의 높이가 1950m예요. 자, 여러분들 좀 실망시키는 것 같아서 좀 미안한데 1950m 관악산에 한 3배쯤 되는 걸 그냥 힘들게 꾸역꾸역 올라가. 백록담 하나 보겠다고. 올라갔더니 백록담이 정말 위에서 내려다보잖아요. 손바닥만하게 보여요. 근데 우리가 백두산 꼭대기 올라가면 천지 있잖아요. 천지는 한눈에 안 들어와요. 너무 커서. 그래서 우리가 백록담 올라갈 때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말자. 됐죠? 기대가 크면 뭐 실망도 크니까. 아무튼 그래서 백록담과 천지는 완전히 다르더라. 그것만 구분하시면 돼요. 그럼 백록담 물 언젠가 다 말라요? 실제로 이제 우리가 가뭄이 들거나 하면 백록담 물이 아예 마르기도 해요. 그리고 비가 좀 많이 내리면 뭐 장마철이나 그러면 조금 더 커지기도 하고. 그리고 백록담은 수심이 한 2m에서 한 3m? 그렇게 깊지 않아요. 됐죠? 넘어갈게요. 자, 그럼 천지까지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 백두산 주변의 대마고원 일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넓은 화산지대를 이룬다. 아까 설명했던 거죠? 넘어갈게요. 자, 우리가 백두산 부분을 이렇게 봤더니 여기 이 기호는 지금 절벽을 나타낸 거예요. 절벽을 나타낸 거고, 자, 천지를 봤더니 여기서 요만큼이 1km예요. 그럼 여기서 요만큼은 얼마쯤 될까? 요만큼 1km니까 1km, 2km, 한 3km는 되겠네. 지름만 3km예요. 천지는. 그러니까 이 둘레가 꽤 길겠죠. 엄청나게 큰 호수예요. 됐죠? 그렇게만 보시면 돼요. 자, 참고로 이제 백두산의 천지의 절반 정도는 중국 거예요. 뭐 뺏겼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어쨌든 북한도 한 국가고 중국도 한 국가인데 서로 어쨌든 국경선을 정해야 될 거 아니야. 정하는 과정에서 천지의 절반 정도가 어쨌든 중국이랑 합의를 해서 중국게 된 거고 나머지 절반이 우리 거가 된 거고요. 아무튼 넘어갈게요. 자, 여기까지 정리하시고요. 잠깐만 있다가 제주도 이야기 할게요. 자,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백두산에 대해서는 천지만 주로 물어보고요. 백두산의 위치만 정확하게 물어봐요. 자, 우리가 북쪽의 국경선을 보면 여기가 온성, 여기가 백두산이었죠. 백두산이 제일 북쪽 아니라고 뭐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대신 제주도는 조금 자세히 물어봐요. 왜냐면 비행기만 타면 제주도 뭐 금방 갈 수 있잖아. 산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김포공항에서 새벽 거의 첫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에 간 다음에 제주도 공항에서 한라산 중턱까지 뭐 택시 같은 걸 타고 가요. 그리고 그날 백록담을 보고 내려와서 저녁에 다시 비행기를 타고 서울로 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통이 발달하다 보니까 한라산 꼭대기를 당일치기로 갔다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선생님들을 내가 몇 번 봤어. 아무튼 그래서 제주도가 접근성이 좋잖아. 그리고 워낙 유명하기도 하고 크기도 크고 그래서 굉장히 자주 물어본다. 자, 아무튼 설명할게요. 자, 먼저 한라산. 자, 개념을 다시 한번 잡아보자면요. 여기가 바다 밑에 남해 바다고요. 여기 이제 수심이 얕은 바닷물. 우리가 남해는 최종 빙기 때 다 육지였었잖아요. 남해 그렇게 안 깊어요.
그리고 여기에 화산이 분출해가지고 용암이 분출해가지고 화산체가 만들어졌는데 경사가 완만한 화산체가 만들어진 거예요. 얘가 한라산. 그리고 얘가 섬 이름으로 부를 때는 제주도가 거예요. 그러니까 제주도 자체가 한라산이야. 됐죠? 자, 그래서 한라산 같은 경우에는 산의 중턱 부분 전체적으로는 순상화산. 그런데 산의 정상 부분, 산의 꼭대기 부분은 종상화산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자, 우리가 화산이라고 하는 게 한 번만 폭발해가지고 뭐 단숨에 뭐가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규모가 큰 것들은 여러 번 분출해요. 용암이. 그래서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자, 이건 뭐 시험에서 물어보는 거 절대 아니고요. 크게 4차례, 4번 분출을 했는데 분출할 때마다 용암의 성질이 조금 달랐어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여기 아랫부분이 만들어지고요. 마지막에 여기 부분, 백록담 부분이 만들어진 거예요. 됐어요? 자, 그래서 이건 뭐 이제 잊어버리시고요. 자, 그래서 밑에는 순상화산, 위에는 종상화산 이렇게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나타난다. 이런 화산을 복합화산이라고 불러요. 복합화산. 자, 물론 한라산은 전체적으로 보면 순상이에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데 엄밀하게 따지면 순상화산과 종상화산이 섞여 있는 복합화산이다. 이게 정확한 설명이에요. 넘어갈게요. 다음 백록담은 분화구의 물이 고여서 만들어진 화구호. 한물이 없죠. 천지는 한물이 포인트고 백록담은 한물이라는 글자가 없는 게 또 포인트라고요. 넘어갈게요. 그 다음 기생화산, 측화산. 여기다 설명할까 따로? 자, 그림을 그릴 필요는 없고요. 그냥 여기 칠판 보면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자, 우리가 제주도에서 한라산이 일단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거의 마지막쯤에 이제 용암이 분출하는데 자, 여기는 화산이다 보니까 화산이 분출하면서 땅도 흔들리고 암석이 깨지기도 하고 틈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용암이 한 군데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이렇게 길이 생기면서 한라산이라고 하는 큰 산 옆에 조그만한 이런 화산들이 생기기도 해요. 이렇게 생긴 화산이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고. 자, 그런데 이런 화산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커다란 화산의 측면에 있다 그래서 측화산이라고 불러요. 측화산. 또는 커다란 화산에 마치 기생충처럼 기생하고 있다 그래서 기생화산이라고도 불러요. 측화산, 기생화산. 그런데 제주도 이 한라산에는 이런 기생화산, 측화산이 대략 360여 개가 있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건데 이게 전 세계에 있는 단일 화산체 중에서는 기생화산, 측화산이 제일 많은 거라 그러더라고요.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주도에 가서 보면은요, 백록담은 사실 뭐 이렇게 좀 눈여겨봐야 보이거든요. 저 멀리. 근데 우리가 제주도에 가면은 뭐 성산 일출봉, 그다음에 뭐 상금 도리 또는 용눈이 오름 해가지고 바로 옆에 조그마한 이렇게 산들이 되게 많아. 이런 산들이 바로 측화산, 기생화산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주도를 표현할 때 제주도 사람들은 측화산과 기생화산과 함께 살아간다. 그런 표현을 많이 써요. 어디에나 있으니까 제주도에 가면. 됐죠? 자, 그런데 이런 측화산, 기생화산이 우리 육지에 있는 일반 산하고 뭐가 다르냐면요. 자, 우리가 우리 육지에 있는 산을 보면은 봉우리가 이렇게 있으면은요, 봉우리와 봉우리가 산 줄기로 이렇게 이어져 있어요. 육지에 있는 산은. 근데 우리가 제주도에 있는 이런 산들은 서로 이어져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얼굴에 있는 그 여드름처럼 그냥 혼자 이렇게 솟아 있는 거지. 산 줄기로 이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나중에 제주도 지형도를 볼 때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연성이를 보는 게 너무 지금 내가 너무 괴로워 보여서. 자, 이 부분을 떼어가지고 지형도를 그린다. 어떻게 그려지냐면요. 여기 부분은 경사가 완만하니까 이런 식으로 등고선이 넓게 나타나고요. 얘만 지금 경사가 되게 급한 산이 있는 거잖아. 그러면 대체로 동심원 형태로 이런 식으로 표시가 돼요. 얘가 제주도 산 줄기가 없이 봉우리만 딸랑 있는 거잖아. 그거 보고 구분하시면 돼요. 됐죠? 넘어갈게요. 자, 그 기생화산이라고 하는 건 소규모 용암 분출이나 용암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화산이 폭발할 때 용암만 나오는 게 아니라 용암이 흘러나오면서 주변에 있는 암석을 긁어가서 그런 부스레기들도 같이 나오기도 해요. 용암 말고 같이 나오는 다른 물질을 묶어서 화산쇠설물이라고 부르고요. 자, 이거 뭐 이렇게 주관식으로 쓰는 건 안 나오니까 어쨌든 용암 말고 다른 것도 나온다. 그것 때문에 만들어지는 조그마한 화산재를 기생화산, 측화산이라고 한다. 자, 이런 기생화산, 측화산을 제주도 사람들은 무슨 악, 성판 악, 그 다음에 무슨 불입, 상군 불입, 그 다음에 무슨 오름, 이렇게 악, 불입, 오름이라고도 부르는데, 자, 이건 뭐 제주도 사람들이 부르는 거니까 그냥 알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용암동굴 빠르게 설명할게요. 용암동굴은 어려운 거 없으니까. 자, 여러분들 제주도가 여러 번 폭발했다 그랬잖아. 자, 그러면 한라산이 이렇게 만들어진 다음에 어디선가 또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용암이 분출해가지고 이제 흘러나와요. 근데 얘가 현무암질 용암이라서 얘가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부분만 확대해서 그려볼게요. 그러면 한라산은 경사가 일단 완만한데 여기에 용암이 이렇게 이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용암의 표면 부분, 겉표면 부분을 1번이라고 부르고요. 용암의 속을 2번이라고 할게요. 그럼 1번하고 2번하고 어디가 먼저 딱딱하게 굳을까? 1번. 당연히 1번이 딱딱하게 굳겠죠. 그래서 여기 공기랑 닿는 1번 부분 표면은 딱딱하게 굳어서 이제 멈춰 있는데 속은 아직 말랑말랑한 거예요. 근데 여기가 지금 화산이 폭발하고 있고 막 땅도 흔들리다 보니까 이 상태에서 여기에 균열이 생기고 구멍이 나면서 2번 부분만 쑥 하고 빠져나가기도 해요. 이렇게 해서 동굴이 만들어지기도 한다. 이런 동굴을 용암 동굴이라고 불러요. 됐죠?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자, 정리를 빠르게 해줄게요. 용암 동굴, 용동이라고 부를게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동굴이 하나가 더 있어요.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석회 동굴. 크게 두 가지가 있어. 두 가지 맨날 비교해요. 봐. 용암 동굴은 관련된 질실이 언제예요? 신생대. 그럼 석회 동굴은 관련된 질실이 언제야? 고생대. 고생대, 전기, 해성층, 조선우층굴. 석회.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내부가 복잡할까 단순할까? 쑥 빠져나갔기 때문에 뭐 흘러나간 뭐 물결 모양 뭐 그 정도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석회동굴은 내부가 조미석 있고 석순 있고 되게 복잡하고 화려하잖아. 자, 그래서 얘는 내부가 단순하고요. 얘는 내부가 되게 복잡하고. 그쵸? 그 다음에 얘는 당연히 현무암이랑 관련이 있고요. 얘는 석회암이랑 관련이 있고. 위치는 완전히 다르죠? 자, 용암동굴은 어디에 있을까? 방금 공부했으니까 제주도에 있는 거고. 석회동굴은 어디 있을까? 조선 우측충문이 분포하는 곳. 충청북도 단양, 그 다음에 경상, 충청북도 단양, 강원도 남쪽에 뭐 정선, 영월, 태백, 삼척. 앞에서 한번 했던 거. 뒤에 가면 또 나오니까 그때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그래서 용암동굴과 석회동굴 비교하는 문제가 자주 나온다. 중요하니까. 뭐 그 정도만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그럼 전리가 발달했다. 여기까지만 하고 마칠게요. 조금 더 일찍 끝내고 싶었는데 전리는 해야 될 것 같아서 좀 더 빨리 할게요. 자, 여러분들 전리라는 말은 일상생활에서는 쓰지 않아요. 그런데 이 전리는 한자로 하든 영어로 하든 조금 뭐 그렇게 한데 영어로는 조인트고요. 얘는 암석에 있는 틈을 말해요. 틈. 암석에 깨져 있는 금가 있는 거. 이걸 전리라 그래요. 한자로. 됐죠? 자, 그런데 이 전리는 어디에 유난히 많냐면요. 분출암에 원래 많아요. 분출암에. 자,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액체에서 고체로 바뀐다. 액체에서 고체로 바뀐다. 물을 제외한 모든 물질은 액체에서 고체가 되면 부피가 줄어들어요. 물만 예외예요. 자, 물이 얼음이 되면 부피가 커지는 거 알고 있죠? 근데 물만 그래요. 물만. 됐어? 그럼
그런데 우리가 용암이 액체였다가 식으면 고체가 되는데 얘가 부피가 줄어들어요. 근데 우리가 암석이라고 하는 건 안 늘어나잖아. 부피가 줄어드는 과정에서 암석이 깨지는 거예요. 됐어? 그래서 용암이 식어서 암석이 될 때는 그래 분출하면 원래 틈이 많다. 첫 번째 포인트. 그 다음, 자 여러분들 제주도는 비가 내리면 물이 잘 스며들어요. 그 제주도가 반농사를 짓는다는 거 여러분들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자, 제주도에서 비가 내리면 왜 땅속으로 물이 잘 스며들까? 틈이 많아서. 자, 틈이 많아서야? 현무암에 구멍이 많아서 아니다? 자, 무슨 소리냐면 골프공 표면에 구멍이 있어요. 골프공에 물 부으면 스며드나? 그냥 구멍이 있는 거잖아요. 구멍이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보통 초등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가장 이렇게 오해해서 가르치는 거. 구멍이 많으니까 물이 잘 스며들 것이다. 구멍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냥 틈이 많아서 물이 잘 스며드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럼 계속 나갈게요. 자, 현무암에는 이런 전리가 많다 보니까 지표수가 부족해요. 지표수가 부족해요. 물이 잘 스며들어요. 이거 가지고 몇 가지가 이렇게 도출이 되는데 제주도는 논농사, 반농사? 당연히 반농사. 밭 또는 과수원, 논농사가 거의 없어요. 물이 스며들어 버리니까. 그러겠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자 비가 막 내릴 때는 그래도 물이 스며들긴 하지만 물이 많으니까 흘러가요. 근데 비가 그치면 물이 금방 또 땅으로 스며들어 버리잖아. 하천이 있는데 얘가 물길이 흐르는 흔적은 있어. 평소에 물이 없고요. 비가 올 때만 물이 흘러요. 이런 하천을 뭐라고 부르냐면 건조한 하천, 건천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제주도에 있는 하천은 비가 올 때만 물이 흐른다. 이런 하천을 건천이라고 부른다. 됐죠? 자, 그 다음 우리가 한라산이 이렇게 있으면은요 비가 내려서 빗물이 흐르다가 땅으로 스며들었어. 그럼 이 빗물은 어떻게 될까? 아예 사라지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이게 빗물이 스며들었다는 얘기는 이제 지하수가 돼서요. 이 지하수가 바닷가로 가다가 바닷물하고 섞이진 못하고요. 해안가 지역에서 샘물로 솟아나. 됐니? 그래서 제주도는 바닷가를 따라서 지하수가 땅 위로 다시 드러난다. 이런 현상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용천이라고 해요. 용천. 상상지 할 때 공부했었어요. 복류하던 하천이 다시 땅으로 나오는 거. 용천이라고 했잖아. 이 용천이 해안가를 따라서 쭉 띠 모양으로 분포해요. 용천대가 발달하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옛날 제주도 사람들은 해안가에 살았을까? 경치가 좋은 산 위에 살았을까? 당연히 해안가에 살았겠죠. 여기는 물이 귀하지만 여기는 물이 있으니까 제주도의 중요한 특징이에요. 됐죠? 자, 여기까지 하면 거의 다 했고요. 이제 하나만 더 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주상전리. 주상전리까지 좀 하고 마칠게요. 자, 여러분들 용암이 식는 과정을 가뭄이 들어서 저수지 바닥이나 강 바닥이 갈라지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보자. 자, 그 강바닥, 저수지 바닥이 갈라져요. 가뭄이 들어가지고. 그러면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빈틈없이 일단 틈이 나야 되거든. 그래서 모든 다각형 중에 원에 가까우면서 빈틈없이 메워지면서 틈이 나는 게 육각형이에요. 벌집 모양.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틈이 벌집 모양으로 이렇게 대체로 생겨요. 자, 그런데 가뭄이 더 심해지면 이 틈이 지하로 이렇게 확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용암이 식을 때도 마찬가지야. 처음에는 표면이 육각형 모양으로 대체로 갈라지는데 얘가 완전히 다 굳잖아. 그럼 그 틈이 지하로 쭉 확장이 되면서 마치 이렇게 기둥을 세워놓은 것처럼 틈이 이렇게 길게 생기는 거예요. 이런 모양의 틈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기둥 주자. 기둥 모양 상자. 기둥 모양을 닮은 전리가 만들어진다. 용암이 지표면에 분출해가지고 빠르게 식을 때는 주상전리가 만들어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얘가 되게 독특해서 얘가 만약에 바닷가 지역이 이렇게 있잖아요. 아마 여러분들 제주도 가가지고 여기 본 친구 있을 거야. 바다인데 여기 봤더니 하늘에서 보면 육각형 모양인데 얘가 이렇게 쭉쭉 이렇게 금이 가 있어요.
파도가 쳐서 여기가 무너져 내릴 때 있잖아. 이게 경사면이 생기는 게 아니라 얘가 하나씩 뚝뚝 무너져 내리다 보니까 되게 독특한 지형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런 틈, 이런 지형을 주상절리라고 한다. 됐죠? 자, 최대한 좀 일찍 끝내려다 보니까 좀 말이 빨라졌는데 나중에 문제 풀이할 때 조금 더 한 번 더 설명할 테니까 문제 풀이도 여유가 있으면 한번 보세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네, 고생했습니다.